안녕하세요. 오늘은 11회차 수준별 테스트 11회차 레벨 1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먼저 갑시다. 3번에서 우리는 상당히 자주 만나게 되는 놈을 보게 되는데요. 3번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가 하나 나오냐면 복소수 Z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복소수 Z의 제곱이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걔가 음수가 나왔다. 보자마자 바로 잽싸게 복소수 Z는 순허수가 될 거예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랑 상관없이 복소수 Z가 제곱했더니만 양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순간 복소수 Z는 실수가 될 거예요 라고 쓸 수 있겠지. 이 두 가지 사실은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이번 문제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예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복소수는 순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Z를 BI라고 둔다면 나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소수 Z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래. 1 플러스 I 곱하기 복소수 Z는 1 플러스 I 곱하기 BI가 될 거고 얘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I가 될 테니까 요 놈의 실수 부분이 3이다. 아, 얘가 3이구나. 따라서 이 B라는 놈이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됐네요. 복소수 Z는 어떤 꼴이 돼야 될 거냐면 마이너스 3i가 돼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복소수 Z를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복소수 Z가 A-2i의 전체 제곱 플러스 BI라고 썼으니까 요놈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I 플러스 BI. 그러니까 따라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해 보면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거고, 그때 우리가 좀 전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구한 복소수와 문제에서 주어진 복소수가 같아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돼야 될 거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될 거야? 4A가 될 거고 A는 얼마요? A가 양수, 음수 이런 게 있어? 아, B가 양수라는 말이 있네요. 따라서 A도 양수가 돼야 되겠네. A가 2면 B의 값은 8이 되겠다. A와 B를 더한 값은 10인데? B가 양수. 4. A는 2.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I. 오, 호라. 계산 이상하네요. 뭐야? 얘가 0이 아니고 요 놈이 0이 아니고 마삼. 난 뭔 짓을 한 거야? 얘가 마삼이 돼야 됩니다. 얘가 마삼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5가 되겠네요. 깜짝이야. A 플러스 B의 값은 7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4번 문제. 이 복소수 또한 마찬가지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습량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자주 등장하는 놈이 여기서 봤는데 라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고, 아 맞다 이 녀석은 이렇게 계산했었지 라는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자주 연산해 주시고요. 복소수 Z가 1-i분의 1 플러스 i다. 얘는 분모를 실수화해주면 분모 분자의 켤레를 곱하겠지. 그러면 1-i 제곱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 분모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켤레 복소수로 곱해주고 계산해주면 2분의 2i가 돼서 주어진 복소수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계산해보면 i가 됩니다. 허수 i는 그 순환성을 4제곱했을 때 1이 될 거니까 따라서 주어진 덧셈을 4개씩 묶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z 플러스 z가 i였으니까 z에다가 i 집어넣을까요? z는 i랑 같았으니까 따라서 i 플러스 2i의 제곱 플러스 3i의 세제곱 플러스 4i의 4제곱만 일단 계산하자고. 4제곱해서 1이 된 복소수는 4개씩 묶어서 덧셈을 따로 정리하면 되는데 얘를 계산해 주시면 i-2-3i 플러스 4가 될 거고 따라서 2-2i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5i의 5제곱, 6i의 6제곱, 7i의 7제곱, 8i의 8제곱 계산해보면 빤합니다. 블라블라블라 계산해주면 똑같은 값 2-2i가 나올 거고 그럼 25제곱까지 중에서 4개씩 묶어서 계산한다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어디까지 갈 거냐면 21i의 21제곱, 22i의 22제곱, 23i의 23제곱, 24i의 24제곱 얘 또한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2-2i가 나올 거고 총 몇 묶음이 나올 거냐면 6묶음이 나올 거니까 따라서 2-2i에다가 6을 곱하시고 거기다가 25i의 25제곱을 계산할 거니까 12-12i에다가 25i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2 플러스 13i가 답이 되겠다. A에서 B를 빼래. 답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오 번 문제는 음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 복습합시다. 음수의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B가 될 건데 이건 언제 이렇게 될 거냐? A가 양수, B가 양수, A가 양수, B가 음수,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만약에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고 한다면 요놈은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A도 음수, B도 음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루트 B분의 루트 A 얘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B분의 A로 계산이 될 건데 언제냐면 A도 양수, B도 양수 A가 음수, B가 양수, A도 음수, B도 음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계산될 겁니다. 언제냐면 분모에 있는 B는 음수, 분자에 있는 A는 양수.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그래서 가조건을 보니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2b-7이 뭐랑 같다 그랬냐면 루트 A 곱하기 7-2b랑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했는데 그냥 곱했어.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었어. 마이너스가 안 붙었는데 A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요 놈이 음수란 말이야. 둘 다 음수가 되면 둘이 곱할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었다라는 말을 보고서 요 놈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2b-7이 얼마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b는 얼마요?
2분의 7보다 커야 돼. 3.5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조건을 보니까 나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루트 5-a분의 루트 b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나누기를 합칠 때 마이너스가 붙는 건 언제냐면 분모가 음수일 때,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이때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따라서 5-a가 음수가 돼야 되고 a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작아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어이네. 미안. 5-a가 0보다 작다면 a는 5보다 커야겠네.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a, b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해보면 a의 최소값은 6이 될 거고요. b의 최소값은 4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10이 되겠구나. 답은 4번이다. 8번 문제로 갑시다. 8번 문제는 그냥 한 템포 살짝 꼰 거에 불과한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요런 그 문제의 한 템포 꼬는 이 작업에 살짝 당황하는 느낌이라. 8번 문제 x제곱 그냥 문제 풀어볼게요. 당연하다듯이 한번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는데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k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k래. 근데 주어진 방정식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얼마랑 같아야 되냐면 A랑 같아야 된단 말이지. 따라서 A가 있던 자리에 2K를 대입해보고 식을 다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요 알파 베타가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지. 아하, 좋아. 따라서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 써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간단히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k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은 자연수 k하. 따라서 k는 1 또는 2 또는 3 다 더하니까 답은 6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같은 패턴으로 9번 문제도 살짝 꼬여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잘 적용하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0번 문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개의 개념을 한 문제에서 물어봤다면 8, 9, 10번 문제는 한 개의 개념에 한 개의 문제에 두 개의 개념을 쓰고 있는 중인데 10번 문제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4는 0 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계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k의 값이 2라는 걸 준 거야 지금.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4는 0, 베타 제곱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4도 0. 여기서 이 식을 살짝 변형해 주시면 알파 제곱은 뭐랑 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4랑 같을 거고요.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4랑 같을 거니까
요 놈들을 대입하자. 뭐 물어봤니?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의 값은 알파 제곱에다가 요 놈 집어넣을 거야. 계산해 주시면 알파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베타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전개해 주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문제 아까 구하고 왔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아니고 8 플러스 16 답은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고 그 외운 공식이 어떻게 문제 속에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식만 외우지 말고 이것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2회차 때 뵐게요.